안녕하십니까. 특집 대담 진행을 맡은 인터넷 신문방송 기자협회 회장 이영추입니다. 인터넷 신문방송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특집 방송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순천 갑선거구 출마 후보를 대상으로 대담 일정을 선거 캠프에 요청해 대담에 응한 후보자들에게만 한해 후보자의 기본 정보 및 주요 정책 공약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보도하고 개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질문에 답하는 대담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터넷 신문방송 기자협회 4.15 총선 특집 대담 방송은 협회 소속 11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포털, 모바일 SNS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대담자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대담자로 기호 7번, 럭키 7이죠. 민중당 김선동 후보를 모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그냥 화사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벚꽃이 흩날리고 예. 뭐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하고 접견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지만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 비하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서민들의 그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벌써 3선 도전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정말 이번 총선에 내가 꼭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세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농민들,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이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러자면 법과 제도가 우리 서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반드시 서민의 국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의 대표로 우뚝 서서 정책을 지향하겠다. 또 하나 이제 지역에 많은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고 진보와 또 보수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역구의 최대 현안 문제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까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해야 되는 우리 순천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민주당 중앙당이 박탈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 순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5분의 1에 해당하는 회룡면을 쪼개서 광양에 붙여버렸지 않습니까? 순천시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가 정치적으로 파괴돼 버린 것이죠. 이것을 복원해서 순천 시민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정말 결정을 했었고 중앙당에서 또 우리 순천 시민은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한 쪽도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일 관심 있게 다룰 입법 분야는 무엇이고 또 왜 그 입법이 돼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하나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인데요. 가장 먼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이번 순천시 그 선거구 쪼개기처럼 위와 같은 일을 예외 조항으로 부칙으로 할 수 없도록 아예 금지를 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제가 만약 이제 국회의원 된다면 3선의 힘으로 우리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또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고
또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사람이 없도록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러한 기본적으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이 입법을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예, 가장 하고 싶은 입법 분야는 노동법을 이제 뭐 입법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다음 두 번째로 또 입법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 7위,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농업의 희생, 농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농민수당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농민수당법을 제정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을 살리려면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농산물 파동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농산물 수출국가였던 베트남이 수출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농산물의 80% 가까이를 수입해서 식량의 80%를 수입해서 먹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급자족을 해야죠. 앞으로 이 식량 안보가 어떤 안보보다도 중요한 안보가 되고 주권에서 식량 주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 그렇다면 농업을 살려야 된다. 그러려면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을 정하는데 농민이 참여해야 생산비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농사를 지어서 떼돈은 못 벌더라도 빚은 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꼭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 노동자와 농민의 또 희망찬 또 기대를 한 몸에 또 가지고 입성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인의 선거 공약 중에 유권자에게 강조하고 있는 정책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정말 함께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것은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순천이 앞으로 열려지게 될 새로운 남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 김선동이 순천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남해안 시대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개선되면 남북 교류와 함께 남북 경제 협력이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 이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북권이 남북 경제 협력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전남 동북권을 통일 경제특구, 통일 공업특구로 지정을 해서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산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무연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에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다시 갖추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또 예를 들면 여천 산단에 정육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정육공장도 없고 석유화학공장도 없습니다. 북한에 정육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을 짓는데 우리 여천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진출하게 된다면 남북이 경제 상호 발전하지 않을까. 이러한 통일 경제특구를 우리 순천 시민과 함께 또 우리 전남 도민과 함께 추진하고 싶다 이런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2023년이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섬진강, 지리산, 남해 연안을 잇는 이 생태문화 관광 특구를 조성해가지고 국제 생태 비엔날레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함으로 해서 세계적인 생태문화 관광 특구로 조성해야 되겠다. 제주도를 능가하는 그러한 그 생태문화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공업 특구에 못지않게 생태문화 관광 특구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무지개 색깔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 전략도 많이 짜지고 캠프에서 여러 가지 또 계략도 짜고 지혜도 짜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선거 유세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유권자들과 이렇게 만나는 본인만의 독특한 전략이 있다면 또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조금 전에 제가 하나 좀 말씀 미처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이제 통일공업특구 또 생태문화관광특구에 더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대구에서 그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우리 순천의료원에 와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순천대학교에 반드시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남 동부권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이 일에 앞장서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하신 바대로 저만의 특별한 전략은 저는 우선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런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서민들에게 집중해서 우리 노동자들, 농민들, 중소상공인들이 김선동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선거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초선 의원 시절에 우리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FTA를 날치게 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서 제가 국회에서 체류탄을 터뜨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해를 좀 구하는 전략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저 개인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다수 우리 서민들의 위해서 그랬다.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이 고통받고 흘리게 될 눈물을 그것을 통과시키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한테 당신들도 한번 우리 서민들이 흘리게 될 눈물을 억지로라도 한번 흘려봐라. 그렇게 국회에 서민의 눈물을 전달했던 그 진정성을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오늘로서 아침에 조례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한테 인사드렸는데요. 74일째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순천역에서 11시, 밤 11시 51분 무궁화호 또 밤 12시 9분에 도착하는 KTX 막차 손님들 마중 인사를 제가 했는데요. 137일째 어제 했습니다. 이렇듯이 뭔가 진정한 서민의 국회의원 김선동은 서민과 함께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쉼없이 노력하겠다. 이런 그 진정성과 성실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번에 선거에 뭐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유권자들에게 나는 이런 후보였고 이런 당선자였다. 라고 후보자로서 이미지를 갖는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유권자들에게 나는 이런 이미지의 후보자다, 당선자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갈 수 있도록 진보 정치를 개척하는 진정한 서민의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이 걱정했던 것, 제가 초선 보궐선거에 당선됐을 때 정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겠냐 했습니다. 그때 순천시가 정부에 요청한 국비 지원액이 149억 원이었는데 서가번 전 의원이 60억을 확보하고 89억 원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154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정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기여하게 된 것을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여수 해양 엑스포는 엑스포 이후에 그 부지 사후 활용 문제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는 바로 수목원법 개정안을 준비해서 산림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수목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 1호가 됨으로 해서 순천만 정원의
관리 유지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올해에도 한 80억 원가량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김선동의 노력을 우리 순천 시민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 순천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뭐 정말 대표적인 위치인데요. 예. 여러 가지 힘쓰신 분들에게 많은 아마도 표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 1호가 된 게 이정현 의원의 업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좀 오해하고 계셔서 수목원법을 산림청에 준비하게 하고 그것을 발의해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하는 데까지 저 김선동이 재선 의원 시절에 했었다는 점, 그 점을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후보의 말에 따르면 순천만 국가정원 예산 집행을 좀 인정을 해주시고 기억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공통된 질문이니까 뭐 이것도 할 수 없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 후보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강렬한 인생의 중요한 장면 5분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을 떠올리실는지요? 예. 제가 2011년 4월 27일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그때 선거 과정에서도 약속했고 후에도 약속을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고통과 눈물을 강요하는 한미 FTA 독소조항만큼은 반드시 막아서 재협상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외통위를 점거해서 당시 민주당 의원들하고 함께 21일 동안 외통위도 점거해서 결국 한미 FTA는 외통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 날짜가 아닌 훨씬 앞당겨서 기습적으로 날치기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게 될 한미 FTA 독소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이렇게 기습적으로 날치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 87년 6월 항쟁 때 불발탄을 하나 제가 주워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분해해서 체육가루를 물병에 담아서 이렇게 제가 뿌리려고 했는데 기습적으로 날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그 분해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제가 본회의장에 해서 체류탄을 터뜨렸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칠까 봐서 제가 그 체류탄을 제가 끌어안고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혼자 뒤집어 썼었죠. 그렇지만 눈도 뜰 수 없고 정말 그 손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옷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이 한미 FTA가 우리 서민들에게는 정말로 고통을 강요하고 눈물을 강요하는 독소조항들이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그 발언대를 짚고 눈도 뜨지 못한 채 숨도 쉬지 못한 채 제가 버텼던 그 시각이 정말 제 인생에서는 가장 강렬한 5분이 아니었는가. 정말 숨쉬기 어렵고 눈도 뜰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한미 FTA 독소조항만큼은 안 된다. 우리 서민들에게 눈물을 강요하는 이것만큼은 제발 재협상해서 이 독소조항만큼은 제거하자. 마지막 이제 시간이 한정돼 가지고요. 많이 묻고 답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시간 안에 또 이 시간을 마쳐야 되니까 끝으로 마지막 지역구 유권자 및 주민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다면 1번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도 저 김선동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엄마들 또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도입해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이렇듯이 김선동은 항상
주장하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도 그랬고 농민수당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김선동이 대한민국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서고 싶습니다. 새로운 남해안 시대 중심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서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김선동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2번이나 만들어 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원직을 빼앗기고 보답 못해서 항상 죄송했습니다. 이번에 3세판 꼭 제대로 보답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제가 제대로 일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갈 수 있고 새로운 남해안 시대 우뚝 서는 순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꼭 제대로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선거 유세 중에도 시간과 자리를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15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선택한 후보와 국가를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신문방송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 특집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